자, 대표님, 미국의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 공개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시장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주시죠. 네, 다들 기다리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경기 부양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장이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그동안의 기대가 이런 추가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올랐다면 이제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팔자라는 이제 마음이 좀 많아진 거는 워낙에 지금 시장이 많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이 순간에 나가는 매도하고 차익을 하고 나가는 어떤 부류도 있겠지만 또 신규로 자금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 지표도 부진이 지금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약간 우리가 달러 하면은 지금 약간 달러가 많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달러가 어젯밤에 보니까 조금 올라갔어요. 인덱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식에서는 좀 하락이 나고 달러에 조금 올라간다면 그동안에 아주 하락을 많이 했던 달러 인덱스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우리 지금 원달러 한 적 쫙 내려가 있잖아요. 네. 달러가 많이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제는 좀 이게 더 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식보다는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 우리가 통화로 보는 달러가 좀 더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이고 싸 보이는 것이 효과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달러가 계속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갈지는요.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원달러 환율 상승이 동반된 하락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도요. 영국발 변이가 3월에 미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이슈거리가 나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대유행이 좀 꺾인 것 같고 또 우리 백신도 나와서 시장을 좀 편안하게 해줄 것 같으면서도 네. 이상하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영화 좀비 있죠. 좀비 네. 영화 같은 것도 또 살아나오네. 뭔가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네. 아직도 시장을요. 좀 잠재된 어떤 리스크들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그동안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10주째 연속 상승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장과 함께 11주째는 쉬어가는 약간 미묘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인 달러가 이번 주에 조금 올라가면서 끝났는데 금값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방향으로 다 지금 이거 돈이 지금 다 완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완전 몰아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주식하는 우리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조금 저점되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것도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코스피 3,000 많이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3,000 유지해요. 우리가 언제 3,000선을 지지 라인으로 봤던가. 우리가 넘지 못할 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많이 조정받았는데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은 것 같은데도 아직 3,085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00이 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1,000 넘지 못하고 964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시장이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까 원달러 환율 이야기 드렸는데요. 고객 예탁금이요. 최근에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시장이 많아져서 74.4조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점 치고 내려와요. 예탁금이. 그래서 지금 어저께 마감을 보니까 67.82조 원이면은 꽤 많은 물량이 고점 치고 고객 예탁금이 좀 줄어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신용융자입니다. 신용융자는 21.2조 원 정도로 마감했는데 신용융자는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고점 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신용융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어떤 조정이 온다. 그렇다면 늘어난 신용융자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한 불편함이 분명히 표출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3월 공매도에 다들 마음을 조금 이거 불안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들은요. 특히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각별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요약까지 만나봤는데요. 대표님 3월 공매도 재개 이슈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3월에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그러면 1월, 2월 선에서는 주식을 좀 정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려감에서 나오는 걱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매도들도 그렇게 눌자리를 보고 자리를 뽑는다 그러잖아요. 네. 눌자리를 보고 그냥 마구 들어오진 않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 매력적인
매력적인 구간이 와야지 공매도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난 거는 예전에 우리 시장이 공매도 굉장히 막 성행했던 시기에는 사실 이렇게 공매도가 마음 놓고 공매도를 해도요, 밑에서 누가 이렇게 상승으로 받아줄 주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매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퀘스천이에요. 지금 1월, 2월인가요? 지금 네. 1월장, 2월장이잖아요. 근데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조정을 받아요, 시장이. 네. 조정을 받으면 잘하면 추세가 살아있으면 또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 올라갈 타이밍에서 그러면 공매도를 칠 수 있을 것인가? 3월쯤에 오히려 거기서 올라갈 타이밍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요. 지금 있으면은 오히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터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공매도를 거대하게 때릴 수가 있을까? 이것도 저도 퀘스천 마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대응의 영역으로 이걸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이제는 박윤진 파트너만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다음 주에 증시의 이벤트, 어떤 이벤트들이 산적되어 있는지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만나볼까요? 네, 이제 일요일 날 내일부터입니다. 1월 17일 식약처가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예정이 있는데요. 검증은 내일 일요일인데 발표는 월요일 날 18일 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굉장히 하락이 좀 나왔어요. 어제도 보니까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중증 환자가 발생이 54%가 감소가 되고 최대 6일까지 회복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셀트리온 그룹주도 차익이 나오는 건지 요거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에는 정확하게 검증을 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월 18일 월요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해서 이거는 휴장이 되고요. 18일 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문 대통령님 신년 기자회견이 개최가 되어 있는데요. 신년사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했고요. 기자회견이 되어 있는데 방역과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나눠서 이렇게 차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관심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 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있는데요. 이제 앞선 이제 보도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은 12월 30일 공판에서 징역 9년 선고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좀 귀추가 됩니다. 주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호텔신라 다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 이것이 많이 오너 리스크에 많이 영향을 받을 건지 참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이게 어떻게 발표가 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8일 날 공모청약이 있는데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가 화장품 대표주들이 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제 뭐 공모청약을 앞두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그러니까 마감을 앞두고 좀 화장품 종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일 날 화요일 날로 넘어가면요. 되게 오랜만에 이분을 이제 뵙는 것 같아요. 제닛 옐런 그동안에는 이제 연준을 이제 의장에서 벗어나서 내려놓고 그냥 계셨는데 다시 이제 이분을 자주 볼 것 같은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또 임명이 됐죠. 이제 이번에 조 바이든 정부에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장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떤 인사가 이제 이렇게 지명이 되면은 청문회를 항상 거치는데 미국도 이렇게 청문회가 개최가 된다는 거. 청문회가 이제 화요일 날 있고요. 화요일 날,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 공모청약이 꽤 많더라고요.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19일 날 화요일 날 공모청약 모비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비릭스. 모바일 게임사인데요. 게임 개발 및 글로벌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입니다. 관련주로는 진짜 대표적으로 우리 모바일 게임주들 많죠. 또 게임 대표주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1월 19일 화요일 날에 또 공모청약이 또 있습니다. CN투스 성진일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근데 헤파 에어필터 및 마스크 제조사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파 필터 관련한 거, 또 이런 필터 관련, 정화 필터 관련해서는요, 관련주로는 크리넨사이언스, 서울바이오시스, 오텍, 웰크론 등이 있는데 이 관련주들이 조금 약간 상승세가 좀 나오고 저점 대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미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서 시장은 그동안에 조 바이든 수혜주를 찾아라 막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많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1월 20일 날 수요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규모 자체는 조금 축소를 해서 열릴 예정이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이거 어떻게 나올까 참석을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석을 안 할 거라고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뭔가 탄핵 이슈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간 취임하는 어떤 행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약간 미국 국민들이요. 약간 불안한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월 21일 목요일 날입니다. 실적 발표가 있어요. 다음 주는요. 이제 다음 주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또 왔습니다. 지난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연간 단위의 어떤 실적과 4분기의 실적이 있을 텐데요. 인텔이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인텔하면 반도체와 IT 대표주이기 때문에 IT 반도체 대표국인 우리나라는요, 인텔이 이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 IT 비중이 큰 우리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이 될 거니까 목요일 날 인텔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사실 조금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21일 날 목요일 날 대부 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글로벌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아까 전에 공모 청약되는 모비릭스인가 이런 종목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게임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1월 21일 목요일 날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종목은 공모 청약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공모 청약을 통해서 이제는 신규 상장으로 들어옵니다. MBT라는 회사고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개발 광고.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꼽아보면은 나스미디어라든지 인크로스라는 회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날 신규 상장 스펙주도 하나 들어옵니다. 한국 스펙 9호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날 공모 청약이 또 있는데요. 솔루엠 전자기기 부품 연구 개발사인데요. 솔루엠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 사실은 주요 주주가 삼성전기로 되어 있죠.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동안에 좀 상승이 꽤 나왔거든요. MLCC 관련해서 어떤 이슈를 타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천도 삼성전자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모 청약이 또 있습니다. 핑거라는 회사고 이름이 좀 재밌어요. 핑거.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솔루션 B2C 핀테크 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의 핀테크 회사들이 NHN 사이버 결제부터 해갖고 핀테크 회사 하면 카카오, 네이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제주들이 핑거가 만약에 공모 청약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만약에 상승세를 타면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그동안 좀 약간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볼 필요가 있겠고요. 22일 날 금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12월 기존 주택 판매 동향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주택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장을 바라보는 여기 되게 선행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주택 지표 가운데서도 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보는데 좀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텔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서 미국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다음 주 말에. 근데 현대건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날이고요. 관련주로는 당연히 현대건설 또 현대엘리베이 건설주들 대표주들이 아마 이제 관련될 것 같은데 최근 건설주들이요 밑에 부분에서 대우건설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건설주들 좀 모멘텀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지 아니면 실적 발표 이전에 상승이 나올지 이것도 한번 주목이 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실적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